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오늘은 화장품법 제28조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 그리고 벌금 각각 다른 개념이라는 거 제가 다른 동영상 강의에도 정리를 깔끔하게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영상 강의를 꼭 암기비법 동영상 자료에 있을 거예요.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그것만 보고 오시면 이거 완전 이해됩니다. 과징금, 과태료, 벌금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는 그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고요. 이거 과징금 제28조에 대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장은 제24조, 화장품법 제24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다뤄드렸다시피 식약처장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에 관련된 행정처분 조항이었습니다. 행정처분은 다른 말로 업무정지처분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업무정지처분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런 행정처분을 식약처장뿐만 아니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경우에 그 행정처분을 가름해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단 여기서 과징금의 정의가 나왔어요. 과징금의 정의는 행정기관, 즉 행정기관이라면 식약처장이나 식약청장, 지방식약청장이 둘 중에 아무나 여튼 어떤 영업자가 무엇인가 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그 법이 약간 심각한 내용이겠죠. 근데 이제 벌금을 매길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법적으로 규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할 그런 위협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 그 지방정부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당국에서 여기서 말하는 제가 이제부터 말하는 당국은 식약처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해요. 그런 당국에서 행정처분을 때리는 거죠. 행정처분 너 이런 거 저런 거 제대로 똑바로 안 했으니까 업무정지 2개월이야 이런 식으로 업무정지 2개월 이렇게 했는데 저 업무정지 좀 돈으로 그냥 떼우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당국에서 너 업무정지 처분 2개월인데 이 2개월에 해당하는 돈을 네가 내도록 해. 이렇게 행정처분을 돈으로 내세요. 보석금 같이 말하는 거. 그게 뭐예요? 과징금이다. 즉 과징금은 뭐다? 보석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징금의 최대 액수는 몇억 원이다? 10억 원이다. 이것도 주관식 대비하세요. 과징금은 아무리 세게 매겨도 100억 원이다. 이거 여러분이 막 헷갈리셔요. 선생님 과징금 최대가 1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그건 지금 과징금과 과태료를 지금 구별을 못 하시고 계신 분이죠. 과태료가 최대가 100만 원이고요. 과징금의 최대는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이하. 그래서 2항 보겠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교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뭐다?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런 위반 정도에 따른 이런 금액을 정하는 건 어디다? 대통령령이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령이랑 똑같은 말이 뭐다? 시행령이다. 즉, 이 소리는 뭐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 이런 과징금의 대부분의 사항은 어디서 정하는구나. 화장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구나. 우리는 지금 화장품법을 보고 있고요. 그 법 바로 밑에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령. 그리고 그 시행령 밑에 뭐가 있어요? 시행규칙 있죠.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뭐예요? 총리령이죠. 따라서 얘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과징금에 관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된 건 다 어디서 다루냐면 업무정지 처분은 총리령 즉 시행규칙에서 다뤄요. 그래서 이거 하도 너무 많이 질문 들어와요. 저 이제 너무 힘들어요. 이거 제가 질문 다 해드렸거든요. 지한쌤, 과징금과 관련된 거는 대통령령으로 다 정한다면서요.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은 과징금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왜 얘는 총리령으로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과징금이 어떤 거는 총리령으로 정하고 어떤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답을 너무 많이 드려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과징금은 아까 뭐라 그랬죠? 업무정지 처분 너 이런 행위했을 때 이런 위법 행위를 했으니까 너 업무정지 처분 몇 개월이야 이렇게 정해져 있는 장부가 있어요. 장부는 아니고 여튼 이렇게 정해져 있는 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행정처분 기준표 뭐 여튼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행정처분에 대한 상세한 기준표는 어디 나오냐면 시행규칙에 나와요. 그런데 과징금은 업무정지 처분, 그러니까 행정처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왜냐면 행정처분을 받아야 과징금을 때리는 거니까. 그렇죠. 과징금 금액과 관련돼서는 대부분 다 대통령령으로 하지만 너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런 행정처분을 받는다라는 건 어디서 정한다?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요. 제가 화장품법 시행령 강의할 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3항. 식약처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과징금을 때려야 되는데 과징금을 때리려면 그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과징금은 과태료랑은 다르게도 과징금은 그 사람의 그러니까 과징금을 받으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그런 영업자나 판매자 의 그 재산 정도, 그러니까 재산이라기보다 매출 금액을 보거든요. 과징금이 부과되는 매출 금액.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3천만 원 버는 영업자랑 1년에 10억 원 버는 영업자랑 똑같은 과징금을 때리면 억울하겠죠.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억울하죠. 그래서 과징금은요, 이렇게 그 연매출, 작년의 전년도 행정처분을 받은 연의 전년도의 연 매출 금액을 산정해서 다 이제 매출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매출 많은 사람은 과징금을 많이 내고 매출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그래서 매출의 정도에 따라서 그 일일 업무정지 1일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식약처장이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알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런 거는 어디에 알아냐면 그 세무서에서 이제 이런 자료가 있죠. 세금 낸 거 납부 내역 보면 얼마나 매출 금액이 있는지 이런 거 다 신고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식약처장이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제 좀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항. 식약처장 플러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촉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대통령령, 제가 말했죠. 과징금과 관련된 건 거의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그러니까 과징금 너 행정처분 대신해서 과징금 내 했더니 돈을 끝까지 안 내요. 그럼 뭐해요? 과징금 내지 말고 너 그러면 행정처분 해, 이런 거죠. 이 소리죠. 행정처분을 가름했는데 돈을 안 냈다. 그러면 너 돈 내는 거 보석금 신청 X 아니야. 너 돈으로 때울 생각하지 마. 그냥 행정처분 받아라, 이거죠. 너 제한기간 안에 안 냈어. 물론 이 사이에 독촉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당신이 과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독촉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독촉했는데도 무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결국 합니다. 하거나 아니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 선생님, 국세 체납 처분의 예, 이게 뭐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게 뭐냐면 빨간 딱지 붙이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 압류하고 막 압류 이런 거 있죠. 가끔 TV 보면 빨간색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제6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행정처분, 그때는 이제 그 영업소가 있었어요. 영업소가 있어가지고 너 영업소에 홍길동 씨 이거 위반했어. 이거 위반하면 업무정지 3개월이야. 그런데 업무정지 3개월을 대신해서 내가 과징금으로 때려주겠어. 해가지고 과징금으로 때렸는데, 근데 누구야? 이 영업자가 저 과징금을 못 내겠어요, 이렇게 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과징금을 계속 안 내고 이른바 약간 속된 말로 교사지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뻑이다가 돈 안 내고 계속 이제 배째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 그래? 그럼 너 행정처분 그냥 받아 했는데 저 죄송한데 저 폐업했는데요? 그 사이에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쫓아갑니다. 국세 체납의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즉 압류 딱지 붙인다는 거예요. 자, 5항. 식약처장이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각 호의 자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국세 체납의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 등본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 끝까지 못 내겠다, 이런 사람들은 행정처분 해야 되는데 행정처분도 뻗댄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폐업을 해버린 이런 사람들은 돈을 못 내겠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못 하겠죠. 이행을 못 하겠죠. 업무정지를 못 해요. 왜? 이미 영업소가 없어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압류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압류하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람의 건축물 대장 등본을 이제 띄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장이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국토교통부에다가 팩스나 이게 공문 보내가지고 이런 땡땡땡 홍길동 씨의 건축물 대장 등본을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제 징수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토지 대장 등본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토지 대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 등본.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이제 지방정부에게 이런 자동차 등록 원부의 등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 왜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왜겠어요? 빨간 딱지 해가지고 과징금 강제로 가져가야 되겠죠. 저기 뭐야 이런 사람도 혼나야 되겠죠. 자기가 어겼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법을 어겼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끝까지 나 돈 없어 하고 뻗대는 사람들 이 세 가지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 주민등록 등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 헷갈리지 마세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정리해 볼까요? 건축물, 토지, 자동차, 건토자, 건토자. 네, 이렇게 외워주세요. 국토교통부, 그리고 지방정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